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생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생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고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영상인데도 바람이 굉장히 쌀쌀한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도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독일에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로텐부르크, 그리고 맥주의 성이 있는 피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곳 말고도 많은 독일의 유명한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고 작은 그런 조그만한 도시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독일의 동서남북 여러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러 여러 곳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하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명소가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즐겨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봐야 될 여러 곳들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헤센주에 위치한 도시이며 독일 교통의 요충지이자 금융의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72만 명 정도이며 독일에서는 5번째 규모입니다. 독일의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는 건축과 도시 모습에 있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은행들의 본사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곳은 도이치방크, 그리고 콤메르츠뱅크,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독일의 분데스방크라고 부르는 연방은행이 되겠습니다. 연방은행도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 유럽연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 벨기에의 브뤼셀,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룩셈부르크. 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유럽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바로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말미암아서 런던에 있는 다국적 기업,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런던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70% 정도가 이곳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어떻게 보면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 이곳 프랑크푸르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현대적인,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곳 프랑크푸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의 그 역사적으로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군데씩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제르너슈텍은 1868년 1년간의 공사를 통해 세워진 다리입니다. 길이 80m, 폭이 5.5m인 이 다리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 폭파되었고 1946년 다시 옛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곳을 찾은 연인들의 사랑의 열쇠들이 걸려 있어 이 또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이제르너슈텍은 또한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는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머 광장은 시청사 광장이라고 불립니다.
레머 광장에 프랑크푸르트 시청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시청사가 아니었지만 1405년 프랑크푸르트시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고 그때부터 시청사로 사용을 합니다. 레머라고 불리는 시청사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선출과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선출 제도는 114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1562년부터 1792년까지 약 230년 동안 바로 이곳 프랑크푸르트 현재 시청사 건물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4명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황제 선출을 통해 탄생을 했습니다. 황제를 선출하고 대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머와 레머 광장에서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레머 건너편 중세 전통 가옥들의 창문들은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했는데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서 재산이 많았던 부자들이 광장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백성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전통 가옥들은 14세기에서 16세기경에 세워졌는데 현재의 건물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옛 모습으로 복원이 된 것입니다. 레머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레머라고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근처에 바울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맨발 수도회 교회가 있던 곳인데 1786년 맨발 수도회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1789년부터 1833년 44년에 걸쳐 바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교회는 개신교 교회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했던 교회가 독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1848년 3월 18일부터 1849년 3월 28일까지 이곳에서 독일 국민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848년 독일 혁명 이후 독일 연방은 제헌국민의회를 형성하기 위해 1년 동안 예비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 회의가 바울교회에서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소위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또는 바울교회 제국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약 14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첫 의회가 열렸던 곳이 바울교회이기도 합니다. 1944년까지 프랑크푸르트 개신교의 중심교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의 피해를 입은 바울교회는 1948년 5월 18일 독일 국민회의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재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교회는 국립기념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서독을 방문하는 여러 나라의 국빈들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현재는 독일, 유럽연합 관련한 회의장으로 그리고 올해의 평화상 수상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바울교회를 나와 레머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레머 광장에서 황제의 성당으로 가는 골목길을 따라 성당으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감추어져 있던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 8세기에 카롤린거 왕조로 이어지는 파묻혀 있던 역사적인 유적지가 발굴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황제성당은 로마 시청사와 함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선출 및 대관식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AD 852년에 헌당된 살바토르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855년 프랑크 왕국의 왕의 선출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356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4세에 의해서 레모와 황제 성당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출과 대관식을 거행한 곳으로 정하는 금인칙서를 발행했습니다. 15세기에는 막시밀리안 1세에 의해 로마 교황의 허가 없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을 이곳에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마인츠 주교가 황제 대관식을 입전하도록 했습니다. AD 680년경부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만틱 양식과 초기, 중기, 후기 고딕 양식 그리고 신고딕 양식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증축되었습니다. 높이 66m의 교회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문 오른쪽으로 돌다 보면 교회탑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약 330여 계단을 오르면 교회탑 꼭대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꽤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만큼 대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자리 잡은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멋있는 사진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유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프랑크푸르트 2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 또한 부탁드립니다. 번외편으로 거리에서 홀로 콘서트를 열었던 무명 가수의 영상 하나 올려드립니다.